자, 먼저 인디자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은요, 시작 단추 누르셔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ID라고 적혀져 있는 요 마크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클릭해서 열어 보십시오. 인디자인을 요즘은 어도비사에서 맥이나 윈도우용으로 많이 지금 호환되고 있어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쿼크 익스프레스라고 해가지고 맥킨토시 자체에 있는 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도. 예전에 페이지 메이커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사라지고 인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업체에 가셔도 윈도우용은 인디자인 많이 쓰고 있어요.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프로그램 일단 실행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낱장짜리 만드는 방법부터 볼게요. 자, 문서 선택해 보시고 새 문서 하면서 나왔습니다. 새 문서라고 나온 부분 보시면은 의도는 인쇄, 웹, 디지털 출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쇄는 실제로 인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 웹은 웹페이지에 표시될 내용들, 그러니까 웹페이지 만들기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지털 출판이라고 해서 아까 전자출판, 전자북 만들 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옆에 옵션 확장 한번 눌러볼까요? 인쇄에서 옵션 활짝 누르시면 밑에 돌연 및 슬러그 해가지고 나와져 있는데, 돌연은 재단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슬러그는 그 외부에 주석 적어주는 부분, 설명 적어주는 부분, 여백을 뜻해요. 그래서 돌연은 보통 일반적으로 3mm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이즈에서 3mm 더 크게 얘들이 설정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A4 용지로 작업할 거거든요. 그래서 A4라고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마주보기 없습니다. 문서라서 책자는 페이지 마주보기 해가지고 안쪽 바깥쪽이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 페이지 만들기, 양식 만들기 할 거기 때문에 페이지 마주보기는 체크를 끄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나 뭐 시작 페이지도 별 의미가 없어요. 시작 페이지 번호는 책자 만들 때 필요합니다. 책자 만들 때 뭐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내용이 있다 하게 되면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 단락 한 단락 있잖아요, 책에. 그죠? 그 단락별로 따로따로 만들어 준다고요. 따로따로 만들게 되면 그게 해당되는 시작 페이지가 달라지겠죠. 그때 이 시작 번호를 넣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셨다면 여백 및 단을 선택을 해봅니다. 여백 및 단에는 여백이라고 먼저 보시면은, 여백은 A4 용지, 자 지금 A4 용지 나와져 있는 선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굵은 선, 여기 보시면 굵은 검정색 선이 용지 크기입니다. 이 부분이 용지 크기고요. 바깥쪽에 빨간 선 있죠? 빨간 선이 돌연이에요. 재단 마크를 표시하기 위한 선을 여기를 돌연이라고 하는데, 이 선입니다. 실제 용지 크기는 까만 선입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보라색 선, 파란색 선하고 이렇게 있죠. 이 선이 여백입니다. 여백. 여백 지금 위쪽에 20mm, 아래쪽 20mm, 왼쪽 20mm, 오른쪽 20mm 잡혀져 있는데, 물론 여백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책에서 여백 안 주셔도 상관없고, 책자 같은 데 보시면 기본적인 여백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 그 여백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백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열이라고 있죠. 단락에 열이 몇 개냐. 자, 한 개라고 되어 있는데 2개 넣어 볼까요?
2개 넣어 보십시오. 2개 넣어 보시면 자 이렇게 한 개, 2개의 열이 생기고 사이 간격 5mm 설정되었습니다. 3개 넣어 볼까요? 클릭해 보시면 3개, 3등분해서 나타낼 수 있고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열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양식 만들 때 열을 1개만 주겠지만 나중에 책자 만들 때는 그 열을 한 6개 정도 해가지고 정렬할 때 써먹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안내선을 그리기보다는 열 개수로 해가지고 정렬할 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용지가 하나 설정되었습니다. 자, 용지가 설정됐는데 오른쪽에 패널에 가셔가지고 페이지 부분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열어 보십시오. 열었나요? 자, 여기서 해당되는 페이지, 몇 페이지를 만들 건지 여기 나와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페이지 1이라고 되어 있고 위에 A라고 적혀져 있죠. 요거는 A 마스터의 형식에 따라 가지고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되어 있어요. A 마스터는 그럼 내가 언제 만들었냐? 금방 여러분들 만들었는 여백, 그 다음에 단의 개수 이렇게 정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A 마스터가 된 거예요. 용지를 여러 개 삽입하더라도 여기서 A 마스터가 계속 적용이 될 거고, 나는 마스터 없이 가겠다. 그럼 없음 선택하시면 돼요. 없음 선택하시면 얘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요. 근데 A 마스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서 내가 다른 형식의 설정을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양식 만드는데 여기서는 세로 양식을 적용하다가 두 번째 양식은 가로 양식이 필요하다. 가로 양식은 어떻게 만드느냐? 마스터를 하나 더 가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는 가로로 양식을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마스터 만드는 거는 다음에 일단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런 식의 표시가 되는 거고요. 페이지를 더 늘리고 싶으면 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페이지 삽입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삽입 하시면 1페이지를 페이지 개수입니다. 페이지는 페이지 개수고 그 다음에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느 페이지 뒤에다가 붙일 거냐. 자, 1페이지 뒤에다가 붙이겠습니다. 되어 있죠. 1페이지 뒤에다가 한 장의 페이지를 붙이겠습니다. 마스터는 A 마스터 쓰겠습니다. 지금 A 마스터 밖에 없기 때문에 A 마스터 쓴 거고요. 자, 그래서 확인 눌러 주시면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가 삽입이 됩니다. 됐나요? 다시 한 번 더 삽입해 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밑에 페이지 삽입 단추가 있어요.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한 개 더 삽입이 됩니다. 한 개씩 삽입이 되고요. 아까처럼 대화상자 띄우시겠다 하면은 위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페이지 삽입 대화상자 띄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 페이지를 한꺼번에 넣으실 때는 페이지 삽입 대화상자를 넣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삭제하고 싶다. 삭제하고 싶으시면 역시 선택하셔가지고 여기에 스프레드 삭제라고 하시면 됩니다. 스프레드 삭제. 페이지 삭제가 아니고 스프레드 삭제인가요? 스프레드 삭제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삭제도 있어요. 나중에 책자 만들기 해보시면은 페이지 따로 삭제도 하실 수 있고 스프레드라고 해서 한 면에 우리가 한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을 한꺼번에 삭제하실 때 스프레드라고 해요.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로행 전체가 하나의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 스프레드를 삭제하실 때 쓰는 건데 얘는 뭐 단면이기 때문에 계속 스프레드만 나와져 있죠. 자, 그래서 페이지가 필요할 때는 페이지 삽입, 지우실 때는 스프레드 삭제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일단은 문서 만들기니까 글쓰기하고 사진 넣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우리 한글처럼 그냥
입력을 할 수는 없어요. 이 화면 전체에서 여기에 빈자리 있다고 해서 클릭해 가지고 바로 글을 쓰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용지만 나타내는 거지, 용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지, 여기에다가 글을 쓰는 건 아니에요. 글을 쓰시려면 글을 쓰기 위한 글상자가 따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림을 넣으려면 그림을 넣고자 하는 프레임이 따로 만들어져야 돼요. 도형을 그리고 싶으면 도형을 그리셔야 되고, 그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글자를 쓰시려면 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글상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글상자는, 자, 여기 왼쪽에 보십시오. 왼쪽에 보시면 수평 문자 도구 있나요? 문자 도구라고 해서 여기 T자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클릭해서 보시면은 문자 도구와 세로 문자 도구, 패스 위에서 쓰는 패스 입력 도구, 패스 세로로 입력 도구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보통 가로로 글씨를 많이 쓰니까 문자 도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얘를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선택하시고, 포토샵처럼 클릭해서 글을 쓸 수는 없어요. 클릭해서 글 쓰는 거 아닙니다. 얘들은 어떻게? 글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드래그해서 글상자를 하나 만듭니다. 일단 크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하나 적을 수 있도록 글상자를 만듭니다. 자, 입력해 볼까요? 글을 입력하려면 먼저 글상자를 만들고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글을 입력하려면 먼저 글상자를 만들고 입력해야 합니다. 어떤 글이든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글자 한자를 적든지 간에 다 글상자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글상자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글상자를 다 만들으셨으면, 자, 선택 도구로 바꿔줍니다. 선택 도구로 바꿔주시면, 자, 글상자의 크기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서리에 점을 잡으셔가지고 글상자의 크기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도 하실 수 있고, 경계선의 스냅 작용에 의해서 자동으로 달라붙죠. 이렇게 자동으로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 글상자 내에 글자의 크기, 서식을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은, 자, 얘를 선택을 하셨으면 서식 변경하기 위해서 우리 패널을 한번 열어보죠. 문자 패널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창 메뉴 가셔가지고 문자 및 표 영역에서 문자를 선택을 해볼까요? 문자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문자에 관련된 패널이 열립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것은 글꼴이죠. 글꼴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견본을 보시고 견본에 해당되는 글꼴들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는 스타일입니다. 굵거나 가늘거나 모통체 나타내는 스타일. 그 다음 글자의 크기입니다. 글꼴 사이즈입니다. 선택을 하시면은 글상자 내에 있는 글자들의 크기를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한자만 바꿔주고 싶다, 글상자라는 글자만 바꿔주고 싶다 하실 때는 글상자를 블럭 지정하셔가지고 글상자라는 글자를 블럭 지정하셔서 이렇게 글자의 크기를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바꿔야 되겠다 하시면은 선택 도구로 글상자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 글자의 크기를 지정하시게 되면
전체 글씨가 똑같은 크기로 변해집니다. 그 다음은 줄간격입니다. 줄간격, 세로 크기, 세로 비율입니다. 세로 크기 비율, 가로 크기 비율 100% 뒀습니다. 세로 크기 비율은 안 고치는 게 좋습니다. 세로 크기 비율은 글자의 크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로 크기를 변경하시는 것이 아니고 글자의 크기를, 글꼴 사이즈를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밑에 거는 커닝이고요. 글자 한자와 한자 사이 간격 조절하는 건데 영문에서 쓰이고, 얘는 자간입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 조절하는 자간입니다. 큰 글씨일수록 자간이 좁아지는 게 좋고요. 작은 글씨일수록 글자 간격이 좀 넓은 게 가독성이 뛰어나요. 그런데 이것은 화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인쇄용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용에서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글자가 좀 못나게 보여도 실제 인쇄해보면 글씨가 달라요. 깨끗하게 잘 나와집니다. 그래서 인쇄랑 화면용이랑 조금 다르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음 기준선 이동입니다. 기준선 이동이라는 것은 글씨가 쓰여져 있던 자리에 보시면, 자, 이 글씨를 기준선에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글자를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위로 올라갔죠? 마이너스 값을 주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준선 이동을 통해서 글자 한자 등을 아래 위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 글씨에 회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글씨가 원하는 글씨를 이렇게 회전을 주실 수도 있어요. 글씨의 회전, 그 다음에 글씨의 기울임꼴, 기울어지는 각도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회전이 아니고 기울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울여서, 글씨를 기울여서 표시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문자에 있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거, 글자 색은 어떻게 바꾸느냐. 글자 색은요 7색으로 바꿨습니다. 7색. 위에 보시면 옵션 바에 보시면은 여기 글자색이 있습니다. 글자색, 글자색이 원하시는 글자색이 있다 하시면 선택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색상이 별로 없죠. 네. 인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이 색상들은 먼저 색상 견본을 만드시고 나서, 원하시는 색상이 있다 하시면은 색상 견본을 먼저 만드시고 나서 등록하시고 나서 색상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포토샵이나 일러처럼 색상 피크가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정해져 있는 색상 값을 지정해 놓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기존에 있던 기본적인 색상표에서 기본적인 견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색상을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탭에 있는 내용이나 위쪽에 옵션 바에 있는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A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문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단락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단락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똑같이 있습니다. 정렬이고요. 그리고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그리고 첫 줄 들여쓰기, 끝줄 오른쪽 들여쓰기 부분, 그리고 첫 단락, 단락의 윗여백, 단락의 아래쪽 여백, 그리고 얘는 첫자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첫자의 크기.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보시면은 잡지나 이런 데 보시면 글자를 이렇게 여러 줄 적었을 때 제일 첫자를 크게 적는 거 있잖아요. 그죠? 크게 표시할 때 얘를 사용하는 거예요.
두 줄 크기로 만들어줘라, 세 줄 크기로 만들어줘라,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뒤에 건 뭐냐? 뒤에 건 글자 수예요. 두 줄 크기로 글자를 만들었을 때 한자만 크게 키울 건지, 두 자를 키울 건지, 세 자를 키울 건지, 이렇게 글자 수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단락에 있습니다. 벌써 기대되지 않나요? 잡지같이 만들 수 있도록.